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월 16일 화요일이고요. 오늘도 이더리움 클래식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 조금 하락했다가 끌어올려 주나 싶었지만 다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어제 잠시 반등이 나오나 싶었죠. 하지만 급하게 매매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추가 매수 타점 잡으시고 싶어하고 또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거 급하게 잡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조정이 나와서 조금 더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온 건 맞지만 확실하게 지지라인을 만드는지 확인하고 진입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상승 이후에 이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납하는 조정이 나오는 건 이 차트상에서 필연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승만 하는 차트는 당연히 있을 수 없고 그렇다고 하락만 하는 차트도 없습니다. 상승하고 조정받고 지지라인을 만드는 박스권을 형성하고 나서 다시 2차 상승이 나오는 이런 계단식으로 상승해 주는 게 가장 견고하고 안전한 상승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횡보하는 와중에 지지라인을 만드는 와중에 매물대가 쌓이기 때문에 이후에 상승력이 나오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여기가 깨지지 않는 튼튼한 지지 기반이 돼준다라는 점, 이 부분 이해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코인이 조정 이후에 다시 갈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다라면 여기가 좋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고점을 찍고 내려온 거라면 빠르게 정리하고 우리도 나와야겠죠. 그런데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전망이 더 밝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타점을 고려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예상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이 급등을 만들기 시작했던 바로 그 이슈, 이더리움의 ETF 이슈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당장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모레가 될 수 있겠는데 이 업그레이드가 또 예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올해 비트코인의 반감기까지 겹친 시즌이기 때문에 이 이슈들만 봐도 충분히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 외에도 거시적인 환경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죠. 자, 올해 미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최근 미 국채물 수익률도 하락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러한 안전자산들과 반대로 움직이는 위험자산이 바로 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저가해서 보유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면 추후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이 절대적인 수익금을 우리가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씩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 카톡방 링크도 제가 남겨놨습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살펴볼 이더리움 클래식 개별적인 이슈들 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 이슈들 그리고 또 경제지표 발표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의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알맞은 스탠스와 타점, 비중과 전략까지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코인들 중에 급등이 나오거나 급락이 나오는 코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변동성이 나와줬을 때는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업로드해드리는 영상으로는 알맞은 대응을 알맞은 시점에 당연히 받을 수가 없겠죠. 제가 먼저 촬영을 하고 나중에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다 보니까 그 시간차로 인해서 이런 변동성에 대응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제가 여기에 대한 이유를 가장 빠르게 파악하고 카톡방에서 먼저 대응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비하시는 차원에서 미리 카톡방 입장하시고 이런 정보와 도움들 받아보시면서 저와 함께 투자하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여기에도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첫 번째 이슈였던 ETF 이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현재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신청해 놓은 자산운용사들은 총 7군데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신청했던 반에크가 이 신청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SEC 측에서 내놔야 되는 그 데드라인이 바로 5월 23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와 마찬가지로 이 반에크에 대한 신청 결과가 나올 때 나머지 6개에 대한 신청도 일괄승이 될 수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크와 투애니언셜스, 해시덱, 그레이스케일, 인베스코, 블랙록, 피델리티 등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받은 기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승인해 줬는데 이더리움을 승인해 주지 않을 가능성은 확실히 낮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그 자금이 옮겨오면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도 데드라인은 5월 23일이지만 이미 이 기업들과 SEC 간의 신청서 안의 내용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때 여러 수정과 회의를 통해서 합의에 이루어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전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죠. 이번에는 덴쿤 업그레이드가 1월 17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데네브 칸쿤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칸쿤 업그레이드도 같은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먼저 이 골리라는 테스트넷에서 1월 17일 날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예정이고, 1월 13일에는 세폴리아, 2월 7일에는 홀스카이, 총 3개의 테스트넷에 순차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9월 달에 이더리움의 대규모 업그레이드, 머지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 머지 업그레이드라는 건 이더리움의 기존의 채굴 방식, 프루프 오브 워크에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스테이킹 방식으로 전환되는 업그레이드였기 때문에 대규모 업그레이드였고, 이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더 이상 이더리움에서 채굴할 수 없어진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채굴자들이 옮겨가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종목이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었고, 이 재료로 당시에 급등을 만들어냈었던 거였죠. 자, 이 이후에 있었던 업그레이드,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요. 이 상하이 샤펠라 업그레이드는 이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더리움에서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을 인출할 수 있게 하는 업그레이드였습니다. 이 전 업그레이드보다는 당연히 그 규모와 주목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 당시에 이더리움은 15% 정도, 이더리움 클래식은 12% 정도 상승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가 있다라고 해도 그 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상승력에 충분히 차이를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번 덴쿤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의 네트워크가 더 잘 작동하도록 하는 업그레이드입니다. 자, 이더리움의 단점으로 꼽히는 게 바로 비싼 수수료와 이 느린 트랜잭션 프로세스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입니다. 더 저렴하고 빠른 거래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의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미래에도 당연히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덴쿤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나면 사실 이더리움 클래식뿐만 아니라 이들은 레이어 1 코인이죠. 그런데 이더리움의 레이어 2 코인들인 아비트럼과 옵티미즘과 같은 코인들도 이 업그레이드가 구현되고 나면 현재의 속도보다, 이미 레이어 1 코인들보다도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속도보다 10배 더 빠른 거래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카톡방에서 함께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아비트럼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에도 상장되어 있지만 옵티미즘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 빗썸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서 저와 함께 매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 반감기 이슈가 있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라는 건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상승하면서 이전부터 대세 상승장이 나왔던 시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차트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이 반감기를 기준으로 이 사이클이,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결정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상승률에 있어서는 1차 반감기 때는 거의 10,000%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고, 2차 반감기 때는 3,300%, 그리고 3차 반감기 때는 800%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대략 3분의 1 수준으로 이 상승률이 조금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4월로 예정되어 있는 이 4차 반감기 때는 이 상승률이 200% 중반대가 기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서 투자를 진행해야겠고, 다시 이더리움 클래식의 차트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우리가 주봉으로 차트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급등이 시작됐을 때도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에서 잠시 숨고르기 하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그 근거는 재작년 4월 달에 크립토 윈터라고 해서 코인 시장에 겨울이 찾아오고 모든 코인들이 하락세를 기록했는데, 자, 이전에
박스권을 만들면서 지지라인을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지금 위치하고 있는 이 시세 부분이고, 한번 끌어올리고 이때 머지 업그레이드 이슈로 그 기대감으로 끌어올렸었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반납하는 와중에도 한 번 더 잠시 지지라인을 만들었던 박스권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전에 지지라인으로 작용했던 라인은 추후에 다시 돌파 시도할 때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숨고르기 하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다만 이 부분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박스권을 뚫어주고 나면 단기적 고점 라인 위로 충분히 올라가 줄 수 있겠고,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반감기 이슈를 보면 2021년도에 이렇게나 상승했었던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반감기로 만들어냈던 상승력이고, 이게 머지 업그레이드로 만들어냈던 상승력입니다. 이런 반감기에 우리가 오늘 살펴본 ETF 이슈, 이 부분까지 더해진다면 상승력에 큰 시너지가 나올 수 있겠죠. 앞으로 이렇게 전망이 밝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나오고 어제 잠시 지지라인을 만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급하게 절대 매매할 필요가 없다. 확실하게 지지라인을 확인하는 걸 보고 여기서 타점을 잡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타점과 비중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추가로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일단 여러분들이 얼마의 평균 단가 보유하고 계시고 또 비중은 얼마나 들어가 계신지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고 현재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제가 개별적으로 타점과 전략을 잡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받아보신다라고 해도 당장 그대로 매매하실 필요도 없겠죠. 일단 카톡방에 먼저 입장해 계셨던 분들이 제가 드리는 이 타점과 비중 통해서 이걸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시키는지 처음에 지켜보시기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 공부가 될 만한 정보들이니까 들어오셔서 이런 부분 확인해 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에서 제가 이런 부분 도움 드리고 공유해 드리는 거 전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문자 전송이 힘드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 밑에 링크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 주셔서 이런 부분 받아보시고 전략과 대응도 받아보시면서 상당히 기대되고 있는 올 한 해 크게 수익 얻어가시는 한 해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